6월 무릎 관절 비상, 관절염 주의보. 오, 굉장히 의외지 않아요? 왜 6월에 관절염 환자들이 늘어날까요? 그러게요. 예. 자, 6월이면은 어머니 아버님 주로 어디로 많이 다니시죠? 뭐 야외 활동 나들이. 많으시죠. 뭐 아, 야외 활동이 산에. 많아지는구나. 산에도 많이 가셔요. 맞아. 등산. 등산 많아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활동량 때문인데요.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면서 무릎 주변에 있는 관절의 유연성이나 근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네. 이런 상태에서 봄이 되면 활동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무릎에 손상이 많이 가는 취약한 점이 되거든요. 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예, 건강심사평가원의 2022년도 퇴행성 관절증 환자 추이를 보면은 5월에 와. 99만 9천 명으로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고요. 제일 높아. 예, 그건 활동량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5월 한 달 환자가 거의 뭐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인 것도 놀라운데 보니까 가을 단풍철보다도 좀 더 높아요.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유독 5월, 6월 달 늘어나는 관절염 주범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등산입니다. 등산. 등산. 오. 등산하다 관절 나간다. 아, 맞아. 예, 맞아, 많이 맞습니다. 들어봤어요. 대한민국 중장년층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바로 등산입니다. 실제로 3월에서 5월 말에만 등산객 수가 한 7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등산하다가 관절염에 이어져서 고생을 많이 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맞아. 맞아요.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더 더워지잖아요. 맞아. 가을만큼 지금 시즌에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예. 제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예, 등산은 진짜 유산소 운동이자 근력 운동으로 심폐기능 능력을 증가시키고 근골격계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골병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사소한 손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다가는 관절에 진짜 무리한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 아니 그러면 지킬 박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최근에 등산하다가 그 관절염으로 혹시 진행된 환자분이 예, 있으신가요? 많이 있는데 특히 이 환자는 기억이 남습니다. 되게 57세 남성 환자인데요. 엑스레이상에서 오른쪽 무릎은 관절염 2기로 진행됐는데요. 네. 내시경상에서는 관절 연골이 많이 찢어져 갖고 뼈가 심하게 노출된 경우입니다. 네. 깨끗하지 않고 뭔가 예, 너덜너덜해 보여요. 그렇지. 뭔가. 젊어서는 굉장히 조기 출시 열심히 하셨고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라 주말에는 꼭 등산을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 이게 보니까 주말마다 등산을 하신 거면요. 한 달이면은 8번의 산을 가신 거예요. 그러네.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아프시고 오래 서서 일하면 통증이 계속되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는 관절염 2기였지만 내시경상에서는 관절염 3기로 아이고. 거의 그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관절 속에서 떠다니는 부유물 상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염증과 그다음에 통증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떠다니는 물을 세척하고 연골을 다듬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현재는 재활 운동과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해서 회복 중인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50대면 아직 젊으신 건데요. 이 상태로 계속 등산을 하셨으면은 관절염 4기로 가는 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추측하건대 한 1년에 2년 사이에 관절이 거의 망가져서 뼈가 완전 노출되는 사기로 진행해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우, 그렇군요. 특히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은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보통 체중의 7배에서 8배 무릎에 많이 실리거든요. 잠깐만, 8배면요. 보통 한 70kg 성인이라고 하면은 그럼 한 번 이렇게 내려올 때 160kg의 하중이 이 무릎에 지금 다 충격이 태주 씨, 8, 7에 56, 560이네. 아, 여기서 내가 또 배우네. 역시 저는 누나 옆에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되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와, 이거 한 걸음에 560kg 이게 하중이 와, 이 무릎에 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모형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위에 있는 뼈가 허벅지뼈고요. 네. 아랫뼈가 정강이뼈입니다. 그 사이가 무릎 관절인데 이 파란색이 반월성 연골판이고요. 뼈에 붙은 연골이 같이 있거든요. 대개 나이가 들면서 생활의 습관의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무리한 운동이나 등산 같은 걸 해서 연골 손상하고 반월성 연골판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관절염을 그냥 진행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선생님, 그래도 이 전국에 계신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등산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혹시 이 등산할 때 좀 더 주의해야 할 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신발로 멋내지 마라. 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예, 등산할 때 꼭 맞는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가끔 어머니들이 못 부린다고 플랫슈즈나 스니커즈 같은 신발을 신고 올라오시는데요. 맞아. 울퉁불퉁한 산길을 걷다 보면은 바닥이 얇아서 발목이나 무릎에 통증을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꼭 딱 맞는 걸로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목이 잡아주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오, 유용한데요? 네, 근데 지키 박사님, 저는 가끔 이제 축구를 하고 그 열심히 달리다 보면 발이 이제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발이 잘 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예, 돼요? 자주 발이 붓는 분 같은 경우는 한 사이즈 큰 등산을 고르되 두꺼운 양말이나 깔창 같은 걸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용하다. 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등산 스틱을 활용해라. 스틱 이렇게. 맞습니다. 네.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에 가는 하중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경사진 곳에 걸을 때 균형을 또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산을 타다가 허리를 구부러지게 될 때 스틱으로 몸을 펴고 걸으면은 척추에 무리가 가는 거를 좀 잡아줄 수 있거든요. 아, 등산화에 스틱까지. 이걸 진짜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6월 관절염 부르는 두 번째 원인 알아볼까요? 관일하다 관절 나간다. 관일이요? 시골 어르신들 보면은 이맘때쯤에 네. 농사일을 짓다 보면 반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허리를 숙여서 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 많이 보셨겠죠? 네, 맞아요. 바로 허리 통증과 허리 근육이 약해서 앞으로 숙여서 걷는 건데요. 그래서 이처럼 허리를 숙이면서 하다 보면은 네. 되게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주된 병명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주관 척추관 협착증. 예, 우리 척추를 한번 볼게요. 이건 정면에서 보는 사진이고요. 이 앞쪽이 배 쪽이고요. 이 뒤쪽이 등 쪽입니다. 요 사이가 있는 하얀 부분이 뼈고요. 요 사이가 디스크, 추간판이라는 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란 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보이는데 이게 추간공이라고 하고요. 이 노란 부분이 신경입니다. 이 추간공이 좁아져야 할까요? 넓어야 할까요? 좁으면 아플 것 같아요. 넓어야 넓어야 될 것 되죠.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편할 것 같아요. 이 추간공이 정상적인 크기가 구멍의 크기가 있는데 그게 좁아지면은 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 그다음 쥐남 증상이 같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추간공이 넓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그게 넓어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허리를 구부리면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자, 이거 자세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구부려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하시면은 요 구멍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조그만 의자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쪼그리고 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때 그걸 보실 때 환자가 신경이 풀리기 때문에 되게 쪼그리고 앉는 그 자세,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주로 합니다. 아니 진짜 허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유 아프시니까 좀 바른 자세 하셔라, 펴셔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공이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앞으로 숙이면 거기가 넓어져서 오히려 편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왜 이렇게 숙이시고 다니시 했는데. 그러니까 유모차 이렇게 끌고 이유가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네. 아픔을 덜 하려고. 왼쪽에 있는 것이 허리 MRI 사진인데 척추관 협착증 진단이 보이고요. 맨 아랫에 동그랗게 친 부분에 까맣게 보이시잖아요. 네네. 저것이 막혀갖고서 신경관 추간공이 좁아진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신경 증상인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쥐남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상당수가 무릎 관절염까지 같이 나타나는 세트로 있다는 겁니다. 세트.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왜 협착증과 관절염이 세트일까요, 박사님? 한번 나태주 씨 한번 나와서 한번 허리 한번 구부려 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허리를 구부려요? 예. 허리 구부려주세요. 허리를 구부리시면은 네. 무릎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무게 중심이 좀 앞으로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요. 예. 쏠린다, 쏠린다. 예, 그러면서 무릎에 무리한 힘이 가갖고서 무릎에 영향을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허리 척추관 환자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무릎 관절염하고 세트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무릎이.
그래서 무릎이 빨리 아프기 때문에 그러네요. 관절염 빨리 오죠. 진짜 여기 이해가 많이 되네요. 들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심하게 다르면은 결국은 그 인공관절 그 수술을 하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아이고.